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전화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선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이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18,400원에 50%입니다. 18,400원에 50%요? 예, 예. 이거 혹시 매수는 언제쯤 하신 걸까요? 작년 한 9월 정도 했습니다. 9월 정도요? 예. 이거 한 번에 50% 다 담으신 거예요? 아니, 조금 이렇게 예. 사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그래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늘어났군요. 예, 예. 자, 지금 하나 시스템이 일단은 16,100원. 그래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이긴 합니다. 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실적도 괜찮고 예. 앞으로 신사업도 계속 잘 될 것만 같는데 네. 전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해가지고 답답도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산 쪽 그리고 뭐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상황, 비중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시스템 앞으로 이제 충분히 보유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지 한번 검토해 볼게요. 예. 예.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나 시스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 네. 하나 시스템입니다. 일단 소식을 좀 보고 계신데 비중이 좀 많으세요. 네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시청자분께서 네. 하나 시스템은 이제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도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하게 이제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금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지금 현재 방산 쪽에 대해서는 정말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뭐 이 군사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천궁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 하나 시스템의 이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뭐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리트 등등 이제 수주권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수주권을 계속해서 따내면서 이제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죠. 이제 작년에 매출이 이제 무려 2조 클럽 이제 새롭게 가입을 하고 영업이익은 이제 1,000억 이상 나오면서 방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캐시카우가 있는 이제 확실하게 조금 이제 매출과 영업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방산에 대한 이런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책적인 이러한 부분도 분명하게 방산 쪽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캐시카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신사업적인 부분 이제 신사업으로는 현재 이제 대표적으로 UAM,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성에 대한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UAM이라고 하는 거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이런 뭐 우리가 에어 택시라고 하는 이제 조금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죠.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뭐 영화 속에서나 나오던 영화 속에서만 보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상용화가 정말 머지 않았어요. 이제 지금 하나 시스템에서 이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UAM 기체를 이제 계약을 하고 어느 정도 다 개발을 진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2025년 상용화를 시키기까지 이제 목표로 달리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 간에 이제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이런 이제 통신을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통신이 터지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이 되게 하고 통신이 터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걸 지원을 했잖아요. 이 스타링크라고 하는 게 이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이제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높은 궤도에 있는 것보다도 이제 낮은 이제 궤도에 있으면서 이제 좀 더 이제 통신이 용이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도 잘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이 위성 시스템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이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4차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으나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에 수익이 나오지 않는 사업이죠. 어찌됐든. 계속해서 이제 방산이라는 캐시카우는 나오고 있으나 지금 당장에 이제 아무래도 이 위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UAM은 계속해서 이 투자가 들어가지 실적이 나오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성장주와 그 다음에 실적주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면 사실 이제 뭐 하나시스템뿐만 아니라 빅텍 방산주죠. 그다음에 죽었어요, 오늘. 네, 전체적으로 다 흐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잘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뭐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나왔던 거래량보다도 이제 적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마침 최근에 또 러시아발 진영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우주항공, 그 다음에 위성 관련주들이 또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또 어느 정도 또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주들로서 아직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매수가가 18,000원대신데 지금 구간이 사실 이제 굉장히 조금 강한 지지라인 구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강한 저항을 갖고 있는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뭐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 혹은 이제 뭐 손절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강하게 또 지지를 해주는 라인이기도 하니까 굳이 뭐 이거를 뭐 손절을 한다 추가 매수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분명하게 또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은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시장의 4차 산업 종목에 대한 이 정책적인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하나시스템은 어찌됐든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어떠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또 시장이 또 많이 불안한 상태이기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을 보면서 지금 보게 되면 17,000원부터 다시 한번 좀 강한 저항대가 나와요. 지금 보게 되면은 17,000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이 17,000원 구간을 뚫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까지는 이제 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매수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지켜보셔도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굉장히 또 이 매물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위쪽에 매물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매수가 구간까지 왔을 때는 이제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전략으로 그 다음에 나는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저점 구간을 깨지 않는 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보여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나는 좀 오래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수익 구간 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님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셔도 괜찮고요. 그런데 좀 답답함이 있다 싶으시면은 일단 17,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매수가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답변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예.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시스템 살펴드렸습니다. 섣부른 대응보다도 가끔은 이렇게 좀 지켜볼 만한 구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진단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 가볼게요. 닉네임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름인데요.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사 주시면서 제이 콘텐츠리 바로 이 종목을 보내주셨네요. 자, 지금 매수하신 평균 단가 56,200원에 담고 계시고요. 자, 비중은 15%입니다. 자, 제이 콘텐츠리 그런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7% 가까이 떨어지면서 56,300원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종가상으로 지금 평균 단가가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이 콘텐츠리 지금부터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님, 제이 콘텐츠입니다. 자, 오늘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거의 뭐 평균 단가 근처 부근인데 이제부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거를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오늘 종가에 하셨다면은 뭐 아이디와 다르게 굉장히 고수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제이 콘텐츠라는 기업은 이제 영화 그리고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 근데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그런 트레이딩 실력을 가지고 계시다. 고급손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고급손으로 아이디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매집 구간은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자,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장도 가지고 있죠. 자회사로 메가박스를 또 운영을 하면서 그런 또 기대감을 또 이제 더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주력 사업은 콘텐츠 사업이죠. OTT의 이제 콘텐츠를 사업하면서 넷플릭스에 최근에 이제 지우학 지금 우리 학교는 네, 대단했죠? K 좀비물 대단합니다. 예. 네, 좀비물만 만들었다 하면은 탑10 안에 그냥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데 지금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탑10에 비영어권으로 해서 5개 정도의 작품이 지금 계속해서 랭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만큼 K 콘텐츠의 위력이 계속해서 뛰어난데 그 부분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이 콘텐트리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30편 정도의 이제 제작 일정을 잡으면서 앞으로의 그런 작품에 대해서도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앞으로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지금 연간 컨센서스 실적을 보면요. 지금 현재 이번 연도까지 적자 마이너스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마이너스 621억 정도가 이제 찍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을 하는 거는 바로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거죠. 그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가면은 이 주가라는 거는 굉장히 폭발력이 다른 상황보다 크게 발생을 합니다. 네. 이 지금 2022년 그리고 내년 2023년까지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에 돌아선다면 이 주가의 방향은 계속해서 좀 더 크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지금 현재 수급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수급 상황을 한번 본다면 외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기관 같은 경우에 정말 대량 매수를 하면서 물론 오늘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한 달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한번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이평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 차트라는 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도 일종의 하나의 투자 기준을 삼으실 때 이 차트를 보고 사람들이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맹신하지는 말으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하나씩 얹어서 그 전체적인 확률로 봤을 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구간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주식시장에서 또 오래 살아남으실 수 있겠죠. 네. 하여튼 차트적으로도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매수가에서부터 지금 강력한 또 지지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또 내일 당장 이제 러시아의 디폴트 상황이라든지 중국의 그런 협력에 따른 그 제재 상황을 보고 나서 그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이 컨텐트리가 리오프닝 좀 대표주로서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1차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이제 15%이시기 때문에 네.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순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 매수는 이제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를 65,000원부터 보고요. 이 65,000원의 그 매물대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된다면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구간에서 최종 목표가는 저는 지금 7만원 네. 라인으로 보고 예. 이 부분 기준 잡으시고 매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이 콘텐트리 살펴드렸는데요.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당히 또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은 좀 더 보유를 해도 괜찮다는 점.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 65,000원, 좀 더 멀리 보자면 뭐 7만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수익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도는 예술님의 제이 콘텐트리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입니다. 닉네임이 계속해서 좀 인상적인 이름들 많이 나오네요. 인천 앞바다 사이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갖고 계시는데 15만 4천원에 25% 비중이시거든요. 자, 이 가격이면은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사실 지난해 고점 대비 지난 1월 달까지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났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또 리오프닝 이런 기대감과 함께 좀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횡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더 올라갈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좀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김행근 전문가님,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급격하게 좀 올라왔다가 잠시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먼저 이제 이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제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 그러니까 최고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금 좋은 이제 이 사업의 성장성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마찬가지로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의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제 예. 해외와 국내 이런 이제 패션 사업들을 이제 일원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신사업 분야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으면서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제 이 시장의 확대를 조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현재 실적이 나오는 것보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커질 거다라고 하는 이제 부담감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종목들의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 첫 번째로 이 델타 크론, 이제 오미크론과 델타 변이의 이제 합성이 네. 이제 지금 이제 유럽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 다시 한번 변이가 되면서 이제 조금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걱정. 그 다음에 네. 지금 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윤 당선인이 현재 이제 사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이제 수급이 줄어들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함께 좀 수급이 이제 같이 죽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도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운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역시나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 이제 뭐 이평선으로도 나타나지만 일전에 길게 보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강한 지지 라인을 보여줬던 그러한 구간이에요. 예. 지금 구간은 이제 대략 한 2018년부터 해서 4년 동안 가장 이제 강하게 이 심리적으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10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조정을 예상을 하셔야 되고 예. 지금 상태에서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그 이슈들을 좋지 않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예. 지금 구간에서 이제 14만 원 구간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14만 원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4년간의 가장 강한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뚫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이탈이 나올 수가 있다, 조정이 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14만 원에서 한 14만 원 후반대까지 이제 조금 이탈이 나오는지를 주요하게 보시고 예. 만약에 지금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분명히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분명하게 코로나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 주가 14만 원 이상을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탄력, 이제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14만 원 지지 구간을 가장 이제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16만 5천 원 정도에서 이제 저항 라인이 확인이 돼요. 때문에 예. 이제 그때의 이 16만 5천 원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 주는지 시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들이면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주요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조심해야 될 가격 구간이 좀 있네요. 일단 14만 원대를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된다는 점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위로 봤을 때도 16만 5천 원 부근부터는 조금씩 다시 한번 또 눈여겨보면서 그 흐름을 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인천 앞바다 사이다님께서 보내주신 신세계 인터내셔널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GS 리테일이고요. 예. 33,000원에 34%입니다. 33,000원에 34%요?
예. 이거 그 매수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을까요? 뭐 꽤 오래됐는데 예. 제가 38,000원 정도부터 사갖고 좀 물타기 해갖고 줄줄줄 내려오다가 네. 3만 원 밑으로 내려가서는 아예 좀 포기를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요새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또 만약 추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 해야지 저번에 네. 다른 전문가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네. 31,500원에서 추매를 해갖고 하면 탈출할 수 있다 해서 그때 47%를 해갖고 예. 34%였는데 쭉 다시 빠져갖고 네. 예,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 대응 어렵죠?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어떤 전략으로 이 종목을 끌고 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진단 도와드릴 텐데요. 자, 전문가님, GS 리테일 일단 처음에 38,000원부터 접근을 하셨네요. 네네. 비중이 점차 좀 늘어왔는데 이제 좀 치고 나가나 싶다가 다시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GS 리테일 이제 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추가 매수 자리는 네. 이제 잘 잡으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업황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또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속상하실 텐데 제가 한번 전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편의점주죠. 어떻게 보면은 GS 리테일의 이제 대표적인 편의점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편의점주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있고 BJF 리테일이 있죠. 예. GS 리테일 말 그대로 이제 GS 편의점 그리고 BJF 리테일은 CU죠. 최근에 이제 오늘도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게 네. 아시죠? 포켓몬빵. 네, 또 띠부띠부실 이렇게 흥행을 또 타면서 요즘 대단하더라고요. 네, 장난이 아니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 GS 리테일과 이제 BJF 리테일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GS 리테일이 BJF 리테일에 비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던 이유는, 예. 이제 새로운 이제 디지털 마케팅 사업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작년에 좀 적자가 나면서,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실이 났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이라는 게 성장을 하기 위해선 투자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적자가 난 부분 그리고 이제 홈쇼핑 부분에서는 좀 판관비죠. 홈쇼핑의 그런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 부담감을 안으면서 좀 영업이익에서 좀 적자가 난 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자,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리오프닝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편의점주가 왜 리오프닝 주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이제 리오프닝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런 방역 해제가 이제 풀리고 그런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마트에서 많은 그런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요즘 네.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고요. 그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그 이제 핫스팟이라고 하죠. 핫플레이스에서는 그런 매출도 한강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매출들이 급격하게 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 결국에는 편의점에서 매출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호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랜드 그리고 코엑스 나인트리라는 이제 호텔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투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리오프닝이 되면서 또 투숙률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은 그 객실 평균 단가라는 것도 높아지고 시장이 수요가 높아지면은 평균 단가도 높아지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적자가 지금 낮지만 차트상 지금 저점 구간을 한번 찍었다고 봅니다. 물론 31,500원이 이 매물대 지지 라인, 이 지지 라인이 굉장히 크게 좀 나타난 부분에서 좀 이 이후에 하방 압력을 그린 게 좀 아쉬웠지만 지금 예. 다시 저점 구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구간에서 한 번 더 지금 상승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추이가 더 확률적으로 높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 GS 리테일이 앞으로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좀 신규 점포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성장성을 보여야 돼요. BJP 리테일 같은 경우에 이제 CU 같은 경우에 신규 점포수가 좀 성장세가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GS 리테일은 그에 비해서 좀 역신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 디지털 마케팅 쪽이나 아니면 신규 점포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리오프닝 기대감에 그런 유동 인구가 늘어나서 실적이 늘어난다면
한다면 지금 GS 리테일은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략이 중요한 거니까요. 일단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네. 이 GS 리테일에 대해서는 좀 비중은 더 이상 실으시지 마시길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평균 단가가 34,000원이라고 하셨죠? 33,000원을 갖고 계시네요. 33,000원이시라고 한다면 예. 이 구간까지는 조금 올라오시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리오프닝의 테마에 그런 수급을 받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되는 이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25,000원 라인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이제 포트를 좀 이동을 하시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구간을 좀 무너뜨리기라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로는 이 25,000원이라는 기준을 잡으시고요. 예. 만약에 진입가까지 올라오신다면 비중이 작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중은 무조건 덜어가시고 예. 지금 시청자분이 잡으셔야 될 그런 기업들은 종목들은 과대낙폭주 지금 2차 전지들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 성장주들이 이제 앞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올라갈 겁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포트를 이동을 하셔야 그 사이클에 맞는 그 수익을 좀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입가 오시면 꼭 비중 덜으셔서 성장주 그리고 네. 과대낙폭주로 좀 포트를 이동해 가시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최종 목표가는 GS 리테일 36,000원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달님 일단 GS 리테일 고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일단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중을 좀 줄여가시고 최종적인 목표 주가 좀 더 비중 줄여가시다가 36,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질문이죠? 현금 비중이 지금 20% 정도 있는데 이거를 좀 추매하면 좀 안 될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일단은 현금 비중이 20%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국제 정세상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네. 뭐 마음은 급하신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25,000원 부분이었다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상으로 지금 현금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조급하시겠지만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그 부분은 좀 이제 자제를 하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셔야겠다면 제가 예. 말씀드린 2차 전지가 이제 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 부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부분 쪽으로 그 실적을 확인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현금 비중을 옮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장 상황이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 이대로 보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답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GS 리테일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장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인텍플러스입니다. 자, 인텍플러스의 매수 가격이 25,200원이에요. 10% 비중이신데, 자, 이 종목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1월에 있었던 고점이 33,300원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후로 쭉 내려와서 벌써 30%가 넘게 빠졌어요. 지금 22,400원입니다. 오늘장에서도 5%가 넘게 밀린 상황인데, 이거 어디까지 내려갈까 고민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드리죠.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텍플러스입니다. 계속 내려가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일단 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 자체는 정말 좋아요. 네. 회사 자체는 정말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에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이제 인텍플러스는 이제 뭐 작년에만 해도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에 이제 속하는 이제 주로 이제 이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예. 작년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뭐 수주권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작년에 정말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이고 그 다음에 네.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이 반도체 뭐 전공정, 후공정 그 다음에 뭐 기판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시달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후공정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공급 부족 현상에 이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텍플러스는 작년에 이제 투자도 굉장히 조금 이제 잘 해놨어요. 네. 그러면서 올해도 이 실적이 추가적으로 이제 좋을 것으로 판단은 되나 다만 이제 이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악재들이 이제 겹쳐왔었잖아요. 시장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쏘셨던 뭐 악재들,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이제 좌라라락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하고 같이 이 시장의 업황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이제 구간을 함께 이제 겪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인텍플러스는 지금 현재 구간은 이러한 이제 시장의 조정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많이 반영을 했다라는 점, 그러면서 충분히 이제 기업의 자체 이제 성장성, 이제 올해 이 반도체 이 쇼티지 현상에 따라서 충분히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올해에도 이제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반등은 나와줄 것으로 이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제 곧 반등이 나와줄 거냐,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줄 거냐라고 이제 봐야겠죠. 이제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랑 목요일에 러시아 디폴트 선언 이제 가능성, 그 다음에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구간들을 잘 넘겨준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악재들이 다 이제 완화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인텍플러스도 지금 보면은 이 고점 대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지금 구간도 이제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제 박스권을 그리는 구간이에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 구간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회복을 이제 바랄 수가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해서 너무 이제 굵직한 이슈들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러한 이슈들이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이제 가할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현재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지 라인을 볼 필요가 있대. 다만 이제 이 종목은 뭐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업황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2만 원 초반까지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으나 이제 그러한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수익권까지도 매수가 이제 그 수익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시장이 반등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악재가 완화되는 구간에 들어섰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조금 현금을 아껴놓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까지 조금 더 이제 기다리겠다라는 이제 좀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향방과 같이 이제 움직일 확률이 크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텍플러스였습니다. 시장의 반등과 함께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 것 같네요. 단기간에 좀 많이 내렸습니다만, 일단 2만 원 초반 정도까지 더 밀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장아님께서 보내주신 인텍플러스 이렇게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 종목입니다. 장인천 110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자, 우리산업바들이죠. 자, 우리산업 매수하신 가격부터 보면요, 22,500원에 2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산업이요, 한 1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35,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 당시에 정말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17,3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22,500원도 사실 많이 내려왔던 가격이었는데 더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건지, 앞으로 좀 오를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우 전문가와 함께 진단 도와드리죠. 자, 전문가님, 우리산업입니다.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맞죠.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일단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제가 보는 구간이 이제 16,000원 구간 아래로까지는 좀 내려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한 주가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급등을 한 이유가 이제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바로 리비안 관련주입니다. 리비안에 이제 PTC 히터를 공급한다는 그런 소식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펀더멘탈이 탄탄하게 앞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계약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너무 고점 평가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올라간 만큼 주가는 그만큼 하락을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리비안의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이거를 필두로 2차전지 특히
자동차, 전기차 쪽에 그런 급락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업황 자체가 좋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우리 산업이 다시 반등을 하려면 사실상 이제 리비안의 그런 테마적인 수급을 한 번 더 좀 강하게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 테마주로서의 그런 신선함, 결국에는 이제 테마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신선함이 결국 이 주가의 그런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좀 신선함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아서 이 리비안의 관련주로서 상승을 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지금 20%도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 우리 산업이라는 기업이 꼭 제가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테마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시장이 장난이라고 하죠. 장난의 그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시청자분의 그런 심리 상태 좋지 않다. 네.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1,500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변동성을 견디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예. 아마 진입가까지 올라오시면은 다른 포트 차라리 2차전지 소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과대납포관 2차전지 쪽으로 자동차 관련 섹터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그쪽 성장주로 이동을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고요. 예. 자, 이거 재무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재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돌아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물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인들이 지금 사 모으고 있지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예. 조금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진입가가 22,500원이시죠? 22,500원이시면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2,500원. 이면은 지금 현재 22,500원이 여기 지금 매물대 라인들이 좀 걸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변곡점에서 사람의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진입가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좀 저항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로 본다면 16,000원 구간에서 여기는 이 종목 같은 게 무너지면은 조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주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하시고요. 일단 추가 매수는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리비안 관련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거는 감사합니다고 바로 탈출을 하셔서 성장주, 2차전주 성장주로나 전기차 섹터로 이거를 전환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런 시장에서 테마주들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네, 국제 정세도 굉장히 좋지 않고요. 이러한 그 러시아나 미국 그리고 중국의 그런 태도 변화에 따라서 이런 테마주들의 수급도 그리고 원자재 관련한 그런 섹터들도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서 다음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산업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에서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인천 110님의 우리 산업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 봐야 됩니까? 일단 이번 주도 시장이 좀 상당히 이벤트가 많아요. 저번 주에 이제 이벤트가 다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잘 넘겼었거든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0년 만에 2달 연속 역대 최고를 이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나름 이제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잘 넘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또 대선으로 인해서 이제 또 대선 정책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이 이벤트들도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이제 이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내일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지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이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부분. 이제 지금 현재 이 채권 이자가 만기를 하는 게 이제 16일인데 네. 사실 이제 이 러시아가 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3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자금이 있고 네. 지금 현재 1억 달러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제 낼 만한 능력은 있는데 과연 이제 푸틴이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잃을 걸 다 잃은 상황에서 요거를 이제 굳이 지급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좀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제 뭐 외화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도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디폴트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조금 이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신흥국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속한단 말이죠. 때문에 이런 디폴트의 결과까지도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FOMC에서도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0.25bp 인상이 조금 유력하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많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화가 돼서 금리 인상이 늦었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때문에 매파적인 발언도 함께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굵직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갔던 종목들이 계속 가는 테마성 장세. 오늘만 해도 섹터들이 거의 한 7, 8개가 돌았거든요. 순환매가 엄청나게 빨리 돌았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테마성 장세.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실적주로밖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제 실적주로밖에는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정말 강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 외에는 필연적으로 이 필수적으로 이 실적주를 조금 이제 포트에 담아놓고 이제 관심으로 좀 지켜보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충분히 이제 나와줄 겁니다. 악재들이 완화가 되는 시기는 분명하게 나와주면서 시장 반등 또한 이제 분명하게 나와줄 거니까 그때 구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실적주들을 차츰차츰 이제 좀 포트에 담아놓을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김영우 전문가께도 내일장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 짚고 계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마무리 전략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제 정세상 지금 코스피가 2,600에서 2,700선을 계속해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유가에 대한 그런 고점 밸류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한 그런 해결책이 앞으로 이 2,7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텐데 그거는 저희를 이용을 해야겠죠. 어찌됐든 2,600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대낙폭주 그리고 실적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제 실적이 마무리가 이제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실적들을 굉장히 유의 있게 보면서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의한 그런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테마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짜릿합니다. 네, 수익을 봤을 때 짜릿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테마주들은 이제 장 초반에 시가를 좀 높게 형성을 하고 차익 실현 매물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선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과대 낙폭주들을 확인을 하셔서 떨어질 때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펀더멘탈이 확실한 기업들은 그때부터 매집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특히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매집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정부 수혜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리오프닝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차라리 이제 대선 정책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집하시길 바라겠고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250만 호 공급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50만 호를 빼고 200만 호 정도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이제 담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건설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소비재들 아니면 유통 그리고 리오프닝에 관련된 뭐 엔터주들 뭐 SM이나 하이브 S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그런 인수를 한다면서 그 시장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 턴어라운드로 나오는 그런 리오프닝주들을 매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 전략까지 좀 들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텐데 한 가지 또 확인할 이야기가 있네요. 자, 김영일 전문가의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 간단하게만 좀 안내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이제 앞으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좀 종목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시장의 이제 단기적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자주자주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진행하는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의 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모레의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시청 이제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두드려 보기 앤 내일 시장 전략인데요. 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